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줌. 투자자 측면에서는 매력적일까요? 작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매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화상통화 애플리케이션들 중 어떻게 줌이 가장 크게 성공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줌은 화상통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며 좀 더 어려운 말로는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 사람, 친구, 가족 등을 줌을 이용하여 만나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인터넷의 속도 및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줌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화상통화를 가능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줌의 소비자 추천 지수는 무려 70으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70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줌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줌 미팅은 가장 기본적인 화상 통화 기능입니다.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죠. 만약 최근에 줌을 이용하여 간단한 회의를 하셨다면 줌 미팅을 이용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줌 폰입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핸드폰의 느낌이죠. 특히 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으며 줌 서비스를 구동할 경우 따라오는 부가 기능이라고 합니다. 줌 챗은 1대1 채팅 및 그룹 채팅을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줌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이라고 보면 되죠. 줌 룸스는 화상통화 기능이지만 미팅과는 사뭇 다릅니다. 미팅은 화상통화의 느낌이라면 룸스는 화상회의실의 느낌이거든요. 룸스는 실제 회의실과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미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줌 비디오 웨비나는 화상 강의 및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0,00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하죠. 앱 마켓 역시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시키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죠. 예를 들어 구글 캘린더와 줌을 연동시켜 회의를 할 시간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줌의 채팅 기능과 위키피디아를 연동시켜 줌 채팅을 이용하여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할 수도 있다 합니다. 수익 구조는 간단합니다. 구독 모델을 이용하고 있죠. 먼저 2인 이상의 화상통화는 최대 40분까지, 1대1 통화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부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입장시킬지에 따라 매달 과금이 됩니다. 더불어 몇 개의 통화방을 만드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회의실을 몇 개를 빌리는지에 따라 월세가 더 나가는 느낌이죠. 이러한 수익 구조 때문에 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 중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기업이 무려 769개나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여러가지 부가 상품 역시 구독 모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스피커, 카메라, 컨트롤 기기 등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줌은 현재 26만 5,400명의 유료 고객을 갖고 있다 합니다. 1월 달에는 8만 2천여 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고 있죠. 코로나 관련하여 수혜를 입어 성장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무도 간략히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를 본 기업은 분명히 맞지만 원래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이었었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20년도의 매출이 무려 10배나 상승했죠. 순수익도 규모가 작을 때부터 적자를 크게 보진 않았었습니다. 즉 태생부터 건전한 기업이었던 것이죠. 현금은 거의 1빌리언 달러를 쌓아두었으며 부채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트집을 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 기업입니다. 제가 줌에 대하여 알아보며 가장 궁금했던 점은 왜 그 많은 화상통화 프로그램들 중 줌이 최고인지였습니다. 구글 행아웃,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스카이프, 시스코 웹엑스 등 다양한 기업에서 화상통화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줌은 퀄리티와 UX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시중에 나온 프로그램들 중 통화와 영상의 퀄리티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죠. 더불어 줌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한눈에 봐도 편리하게 필요한 기능들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2위를 기록하였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인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좀 더 놀랍습니다. 줌에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기업이 405개에서 769개로 늘어났거든요. 줌을 사용하는 10인 이상의 기업은 350%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국제적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 매출 비중이 19.6%를 차지했던 글로벌 비중이 25%로 성장했죠. 매출은 전년도 1분기 대비 무려 16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줌에 대하여 우려하셔야 하는 점 역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올라온 매출이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현재 줌의 비즈니스 모델상 한 번의 결제가 아닌
반복적인 결제가 있어야만 꾸준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 모델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현재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비대면 기능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비대면을 선호하지 않는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면 대다수의 기업과 기관들은 줌 사용량을 줄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도 감소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화와 줌에서 보이는 매출 상승세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에서 아이패드로 넘어갈 경우 종이를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적어도 종이의 사용 빈도수가 극도로 줄어들어 대체된다는 느낌이죠. 하지만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 또는 화상통화의 경우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친구와 가족들을 영원히 비대면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과거의 비효율성을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화한다는 개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나 아직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슬랙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가상의 공간에 사무실을 만들었으며 줌은 사무실의 일부인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종이가 오가고 필기를 하는 대신 팀스 또는 슬랙을 이용하면 되는 반면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굳이 회의 기능인 줌을 이용할 필요는 없어진다는 뜻이죠.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점은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나면 과거에 비하여 많은 부분이 비대면 회의의 형태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성장률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겠죠. 다만 현재의 줌 사용량은 과도한 현상이며 이에 따른 매출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 가격 분석도 해봐야겠죠. 줌은 2019년도 12월 대비 저점으로부터 약 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비교적 변동성도 적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적도 없죠. 개인적으로 줌을 매수할 시기는 놓쳤다고 생각하며 30% 이상 깊게 조정을 주는 경우에 훌륭한 기업이기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5% 이하로 담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줌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반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